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 오늘은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공계에서 유학을 한 후에 아마 대부분 그 후에 플랜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단순하게 유학만 해야지라는 플랜을 갖고 계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리콘밸리에 한번 진출하고 경력을 쌓으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실리콘밸리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리콘밸리에 있었다는 어떤 이력을 본인의 경력에 남겨두면 본인한테 굉장히 이롭다는 거죠. 자,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한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커리어를 쌓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근 실리콘밸리 동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실리콘밸리에 최근 한국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기반을 둔,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 계속 실리콘밸리 지사를 만들어 놓고 한국인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들에서 주재원을 보내기도 하고, 또 미국 지사의 현지 채용의 형태로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뽑아 현지 채용을 해서 한마디로 현지 실리콘밸리의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자꾸 진출하는 게 정말 기술이 필요해서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기술이 필요하면 사실 그냥 뭐 임원이나 연구소장급 사람들이 그냥 미국 회사를 방문해서 기술 제휴하고 기술을 사가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실리콘밸리에 지사를 두고 그렇게까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론 플레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뉴스에다가 우리 회사가 실리콘밸리 진출하고 실리콘밸리와 기술 제휴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을 현지 채용함으로써 또 실리콘밸리로 몰려드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런 인재들이 인적 자원이 또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실리콘밸리가 어떤 기술의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리콘밸리 한번 진출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오는 우수한 인재들로 실리콘밸리가 인재들이 많은 곳이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왜 실리콘밸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일해보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영상 업로드를 좀 최근에 좀 못했죠. 사실 한국에 다녀왔어요. 한 3주 정도 한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업로드를 못했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제가 또 느낀 거는, 한국의 지인들하고 좀 연락을 해봤었는데, 뭐 지인들이 너 요즘 어디 살아?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미국에 제가 있는 거 아니까. 실리콘밸리 산다 그러면 또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친구들이 생각하더라는 거죠.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에 뭐 딱히 그렇게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서울 태생이거든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강남의 그런 노른자 땅이라고 할 만한 곳 출신은 아니지만, 강남에 인접한 지역에 살면서 늘 강남을 오가면서 살았었어요. 자, 근데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는요, 서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만약 한국에 다시 돌아간다면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 돌아간다면 경기도가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일산, 혹은 경기도 파주, 혹은 경기도 뭐 판교, 광교, 과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수도권이랑 가까우면서도 땅이 넓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천을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거나 호수공원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살 때 좀 쾌적하죠. 서울 사는 거 왜 안 좋아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서울 살면서 특히 강남 일대 사람 너무 많고 늘 붐비고 경쟁 치열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히 강남 사는 삶이 뭐 그렇게 딱히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가면은, 물론 강남 가면 뭐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뭐 누릴 수 있는 스토어나 식당들이 좀 많고 뭐 옷가게들이 좀 많고 뭐 여러 주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런 것보다 경기도 일대 살면서 좀 쾌적하게 사는 게 사실 삶의 질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 출신인 저는 강남 사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대부분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 친구들은 서울에서 삶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강남에서의 삶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강남에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강남에 계속 유입되는 사람들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방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서울에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강남은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고향 친구들 만나면 너 어디 살아? 하면 나 강남 살아 하면 이렇게 떵떵거리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에 한국 갔는데 친구들이 너 미국 어디 살아? 실리콘밸리 살아 하면은 뭔가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뭐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정작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는 서울에서의 삶과 경기도 수도권의 삶의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오히려 쾌적한 건 수도권이었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저는 다양한 곳에 살아봤어요. 뭐 실리콘밸리에 지금 살고 있지만 저는 동부에서 살아봤고 남부에서 살아봤고 중부에서 살아봤어요. 다양한 곳에 살아봤는데 미국의 기술은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나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이나 기술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뉴스를 보시면 특히 한국 뉴스에서 막 실리콘밸리가 막 대단한 것처럼 막 기사를 쓰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뭐 새로운 기술이 막 탄생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읽을 때. 왜냐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고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고 실리콘밸리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리콘밸리에 대한 기사를 쓴다. 그것도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쓰는, 한국 기자들이 쓰는 그 실리콘밸리 관련 기사를 보면은 늘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혁신적이고 뭐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술의 탄생은요,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기자들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엔지니어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이공계에서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은 미국 대학원에서 탄생합니다. 그것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학원이 아니고요. 미국 전국에 있는 대학원에서 미국의 국가 주도하에 새로운 기술이 한 15년, 20년 후에 세상을 이끌 그런 기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국에 있는 대학원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연구가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르면 실리콘밸리는요, 투자 자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뭐 예를 들면 동부에 뭐 금융가가 있죠. 뭐 뉴욕 인근에 금융가가 있죠. 거긴 금융의 허브고요. 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 데가 실리콘밸리인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는 미국 전국에서 개발된 신기술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상업화, 즉 대량 생산, 즉 현실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창구가 되는 거죠. 즉 돈이 모이고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랄까 새로운 어떤 기술이 꼽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기술은 미국 전국의 대학원에서 나오는 거고 미국 전국이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밸리가 그런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의 헤드쿼터가 많이 모여 있고 그런 미국의 어떤 금융 세력들이 투자하기 위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기자회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자들의 눈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자들의 눈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와 실리콘밸리 아닌 곳에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 미국 현지인들 있잖아요.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에서 나고 자란 미국 현지인들은 본인들이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고 실리콘밸리 출신이라는 거에서 큰 자부심이 없어요. 서울 출신인 제가 서울에 대한 큰 자부심이 없듯이 그냥 살아봤기 때문에 별거 아니고 다른 지역이랑 별 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여기를 실리콘밸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베이 에어리아라고 부르거나 혹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실리콘밸리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베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의 형태를 생겼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혹은 만 지역이라는 의미로 베이 에어리아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불러요. 실리콘밸리 하면서 이렇게 막 목에 힘주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강남에서 나 강남 출신이라고 목에 막 이렇게 막 힘주는 애들 보면은 대부분 시골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랑 비슷한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지역은 사실 뭐 딱히 제 생각에는 뭐 기술이 뭔가 딱히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했거나 뭔가 대단한 건 없어요. 기술은 미국 전국에서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미국 전국의 대학원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것들이 현실화되는 게 이제 대기업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대기업을 통해서 현실화가 되겠죠. 근데 미국 대기업들도 미국 전국에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헤드쿼터가 산호세, 실리콘밸리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기술의 허브인 것처럼 기술이 탄생한 곳인 것처럼 일반인의 눈에 보이고 왜냐면 기자들이 기사를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왜 진출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별 차이가 없다며. 실리콘밸리랑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이랑 별 차이가 없다며. 맞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국인인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박사, 석사 학위를 마치고 결국에는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미국 회사들이 한국인을 일단 뽑는 이유 자체가 동양과 하는 어떤 비즈니스에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동양인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한국말 할 줄 알고 한국 회사들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고 경험들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동양과의 커넥션에 동양인을 뽑는 거예요. 그게 좀 미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미국 이공계에 있다 보면 한국과 커넥션이 있게 되고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뭐 그러다가 한국에서 좋은 자리 나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를 찍고 가는 게 여러분 경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실리콘밸리랑 실리콘밸리 지역이 아닌 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는 저처럼 실리콘밸리에 실제로 살고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대기업을 다녀본 사람들만이 아는 경험적인 지식이지 실리콘밸리 지역이 아닌 특히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워낙 미디어에 세뇌당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어떤 누가 회사를 다니고 실리콘밸리에 뭔가 살고 있다 하면 저 사람 뭔가 혁신의 지역에 살면서 뭔가 혁신적인 생각을 하겠군 라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실리콘밸리 출신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굉장히 좋은 대우를 많이 받아요. 한국 회사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대단한 기술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를 찍고 한국에 돌아가시거나 혹은 한국에 안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실리콘밸리에서 경험을 쌓아보는 게 그래서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학벌 같은 거예요. 실리콘밸리 출신이라고 경력에 실리콘밸리 회사 이름이 딱 들어가고 실리콘밸리 주소가 딱 찍힌 곳에서 여러분의 경력을 쌓으면 남은 인생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게 한국에 돌아가실 분들은 또는 한국과 비즈니스 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미국은 굉장히 실용적인 문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명문대 출신이든 실리콘밸리 최고로 유명한 대기업 출신이든 그게 여러분이 다음 커리어를 갈 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면접을 패스할 능력이 있는지 미국은 딱 그걸 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계속 사실 분들은 실리콘밸리에 꼭 찍고 안 찍고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정말 이름도 모를 시골에서 정말 이름도 모를 중소기업 출신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본인이 다루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면 어느 날 실리콘밸리가 스카웃을 해가요. 그게 미국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속 사실 분들은 실리콘밸리 출신이냐 아니냐가 크게 안 중요할 수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언젠가 한국 돌아갈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실리콘밸리를 찍고 가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